네, 뜨거운 감자 확인하고 보셨습니다. 시장에서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 오늘은 카카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 뒤에 이렇게 카카오 친구들이 가득 차 있는데 카카오 프렌즈, 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이모티콘, 카카오톡, 카카오 다음 많은 일상생활에 접해 있는 카카오, 우리가 주식으로 가도 괜찮을지 한번 이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 어떻습니까? 본인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이쁘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아니, 오늘 저희가 카카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신고가를 기록한 게 뭐 카카오가 두나무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증시에서 빅테크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봤거든요. 한번 미증시부터 짚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증시에 오늘 뭐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뭐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그리고 빅테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카카오만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어서 국채 금리가 1.73 정도에서 제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더 이상의 국채 금리 수준이 워낙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어서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 그동안에 왜 흔들렸느냐라고 봤을 때 그동안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동성 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혀 언급이 없다가 이제부터 이제 그 가능성이 열린 거죠. 따라서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조금 벌려고 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끝나고 나니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성장주 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지고 있네. 그럼 너희 회사 돈 잘 벌어내고 있어라고 이제 평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따라서 성장주들의 경우에는 금리의 갑작스러운 인상이 좀 부담이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금리 여파가 감소되면서 다시 한번 성장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고 비트코인과 함께 또 이러한 기술주들이 신고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럼 이 열풍에 국내에서는 또 빅테크를 찾아보자면 단연 꼽을 수 있는 게 카카오랑 네이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카카오가 두나무 지분 가치까지 부각받으면서 더 뛰어올랐네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두나무 지분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두되 투자에 있어서 판단 조서는 안 된다. 물론 왜요? 오늘 두나무 관련주들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뭐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두나무가 상장되면 카카오가 그 지분을 매각할까요? 아니요. 그렇죠. 뭐 근데 그런 가치가 부분들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가치가 높아지는 거하고 네. 그 지분에 따른 수익성 계산되는 것. 여러분들 투자 자산으로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에 자산 항목에 투자 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투자 자산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나라 투자의 여건상 그렇게 크게 관심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자산이 시총보다 큽니다. 주 SK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두나무에 대한 어떤 테마가 좀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테마만 바라보고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나중에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은 카카오의 본질적인 가치에 집중을 하셔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가 되지만 두나무 지분만 놓고 본다라면 오히려 저는 투자를 좀 말리고 싶은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더라라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카카오의 본질 가치만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뭐 정말 쓸 수 없는 돈 1억이 주머니에 있다 한들 여러분들의 생활이 풍요로워질까요? 제 마음은 풍요로워질 것 같은데. 마음만 풍요로워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두나무의 지분을 나중에 매각한다라든지 뭐 이렇게 된다라면 그 1억이란 돈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1,000원짜리로 바뀌어서 현찰로 들어와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쓸 수 없는 돈이다라고 한다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깔고 앉은 돈은 돈이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에 대한 본질 가치를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 핀테크의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카뱅의 상장도 기대가 있는데 카카오 지갑이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떤 앱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거죠? 모르시죠?
카카오페이는 이용하는데 카카오 지갑은 제가 그죠? 아직, 모르시죠? 네. 아직까지 좀 더 좀 이게 테크니컬한 오. 생활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압니다. 아세요? 예, 쓰고 압니다. 계신가요? 아직 쓰고는 있지는 않는데 뭔지는 압니다. 네. 지금 조만간 저도 이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인인증서라는 거 한다라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공인인증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죠. 물론 공인인증서를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공인인증서는 씁니다. 공인인증서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쓰는데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5월 달이면 세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직장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세금 신고를 기업에 하셨을 테지만 프리랜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무엇으로 신고를 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카카오 지갑이 그런 것들을 인증을 해줍니다. 따라서 저도 이제 조만간 가입을 해서 카카오 지갑으로 저를 인증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또 세무 서비스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제2의 공인인증서 역할을 한다. 이러면 또 이해가 쉬우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카카오 뭐 페이를 쓰고 저도 카카오 페이를 쓰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와 연계돼서 모든 세금 신고라든지 뭐 저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앞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카카오 지갑의 활용성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카카오 지갑이 한 3개월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세금 신고 때문에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공인인증서 폐지가 되고 이런 것들이 또 한 차례 이제 5월 달이 되면 또 실시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때 또 한 차례 곽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대체제로서 카카오 지갑이 곽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6거래 상승하면서 오늘은 또 외인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 카카오인데 카카오의 강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다가오는 이제 액면 분할이라는 이벤트도 저희가 생각을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그러한 뭐 황제주들의 액면 분할 이후 행보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카카오도 그럴까요? 저도 뭐 그렇게 좀 보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지금 이제 5대1로 액면 분할하니까 단순하게 10만 원대에 이제 거래가 되겠죠. 근데 주식수가 5배가 늘어나죠. 네. 주식수가 5배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현재 뭐 50만 원 갖고 한 주를 사느니 1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두 주를 살 수 있다라고 보면 나름대로 호평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게 된다라면 매물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10만 원이 20만 원 가는 거는 50만 원, 100만 원 가는 건도 쉽습니다만 네. 지금 PER이 100배 수준에서 20만 원 가게 되면 PER이 200배가 되는 거죠.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러한 가치를 보게 된다라면 쉽지 않다.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한 이후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18일 동안 빠졌는데 액면 분할한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이 들어오면서 동학개미 운동에 어떤 불을 땡겼던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네. 이미 또 이제 그런 모멘텀도 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카카오의 액면 분할은 단순히 이벤트성의 어떤 그런 것들이지 본질적인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주목받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뭐 일반 뭐 조금 속된 말로 뭐 어떤 재료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 만들어내는 요소이지 주식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나 주식에 대해서 어떤 뭐 철학을 말씀하시는 분은 액면 분할과 무상증자는 주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단지 심리적인 요소만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무런 요소가 없고 심리적이라면 그 심리적인 요소가 사그라든다라면 주가는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궁금한 게요. 4월 15일이 이제 액면 분할 시행일이기 네. 때문에 그 이후 그때는 이제 거래가 정지되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면 왜 네. 지금 외국인이라던가 개인 투자자들은 카카오에 무얼 보고 사는 건지. 그건 저도 모르죠. 하지만 네. 카카오가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매일경제 방송에서 카카오가 10만 원대 말씀을 좀 드렸던 바가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작년 이맘때죠. 그때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그때 이제 주목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그겁니다. 적자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선다라는 거죠. 우리가 카카오 여러분들 지금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다양한 걸 쓰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무료 아니겠습니까? 무료이기 때문에 이런 무료가 유료화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된다는 거죠. 이제 제2의 모멘텀은 기업 자회사들의 IPO입니다. IPO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또 자금이 들어오죠. 자금이 들어오는 걸 갖고 또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게 된다라면 카카오를 여러분 바라볼 때 지금 현재 두나무라든지 액면 분할의 부분은 절대 바라보지 마시라. 네. 그럼 그 부분이 사라지고 그 이벤트가 사라지고 나면 카카오가 올라가겠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다면 그때 그러면 사람들이 액면 분할 이후에 달려들 때 난 팔고 나오겠다. 며칠만 투자하겠다? 글쎄요. 여러분만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그러면 여러분보다
속된 말로 덜 현명한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또 올라가는 것은 카카오 자체가 갖고 있는 엔진력, 저는 이것이 대단하다. 그렇지 않다면 카카오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희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투자자가 아닌 것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나름대로 지금 조심스러운 얘기는 거의 안 드렸을 거예요. 단지 두나무와 액면 분할만 제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올라갈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요. 이게 내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내가 잘 알게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카카오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도 카카오를 옛날에는 그냥 SNS, 기술력이 있는 테크를 대표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보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면서 광고 수익을 많이 받아가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핀테크로서의 그 가치도 하나씩 가져가네라고 점점 모멘텀이 바뀌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바뀌면서 다양해지는데 그럼 이 성장성을 보고 봤을 때 카카오 액면 분할만 볼 게 아니라 어디까지 좀 볼 수 있는지 그 가치를 평가해 볼게요. 제가 어제 카카오에 5천 원을 줬습니다. 뭐라고요? 5천 원을 줬습니다. 이모티콘을 2개를 샀거든요. 그냥 심심해서 누르다 보니까 이제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제가 뭐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던 아들한테 용돈을 주던 단순하게 전에보다는 이제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네. 이제 뭐 송금이 되다 보니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사용이 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를 이용해서 뭐 조금 좀 머리가 복잡할 때 이모티콘도 살 수 있고 친구한테 커피도 한 잔 보내줄 수 있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소위 전자지갑 시대가 열린 거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카카오의 세계에는 더욱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네이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네이버가 주목받았던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비교 우위에 있었죠. 그러면서 가입자에 대한 수 곱하기 밸류 이렇게 따지다가 실질적으로 보니까 가입자가 많으면 뭐 하냐, 이익을 못 내는데 네. 그것을 보여준 게 카카오죠. 네이버가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쿠팡 상장에 있어서 이커머스 부분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 논란이 있으면서 네이버가 올라가는 것이지 네이버가 수익원 다변화에서는 카카오에 밀리고 있다.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네. 해외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카카오가 없는 세상은 이제 꿈꿀 수가 없는 이런 그 상황이 됐다. 우리가 진짜 좀 공포스러운 세상으로 이제 벌써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카카오 서버가 마비가 되거나 카카오 회사가 문을 닫거나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 일상생활. 제가 엊그제 우리 그런 거 있었죠. 안드로이드 웹이 업데이트되면서 오전 내내 카카오톡이 좀 두절됐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기 위해서 방송사와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오전 내내 막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도 이제 문자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때도 정말 너무 불편했었던 오전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카카오톡 없는 세상은 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수익성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목표 주가는 6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50만 원. 이제 어제 카카오에 5천 원을 바친 차영주 소장님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